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트위터 팔로우 66만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반드포프, 자칭 암호화폐 전략가입니다. 자, 이 양반은 두 개의 촉매제가 비트코인 랠리를 3만 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두 개의 촉매제가 뭘까요? 30만 불도 아니고 3만 불까지 갈 수 있는 촉매제.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양반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많이 떨어진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잠재적인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의 연료를 공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특히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과 부동산과 같이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사이에서 꽃을 피는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기사를 올렸다는 거, 그리고 30만 불이 아니고 10만 불도 아니고 3만 불 이야기를 한 건 제 견해로는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인 자산 영역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3만 불까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불황이 2023년에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또한 잠깐 상승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이 유연해짐으로써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어쨌든 비트코인은 3만 불 정도라는 거죠. 그거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약간 상승을 하는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그렇게 많은 상승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불 언저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각자 노선을 띄겠죠. 제가 생각하는 마이클 반드포프의 이야기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3만 불, 3만 2천 불 언저리까지는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 흡공에 의해서 전체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지만 3만 2천 불 언저리에서 이제 호불호가 명확히 갈라질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갈론만 간다. 똥코인들 사라진다. 그 이유는 1년여가 넘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지식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똥코인을 언제 버릴까,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를 이미 정해놨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가장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XRP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불황, 그리고 실업률, 올 한해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노출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너무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지만 약간 유연성을 띠고 제롬 파월이 금리 발표를 한다면 약간 상승하는 기미는 보이겠지만 충분히 그것 또한 대중들을 낚이려는, 속이려는 페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이클 반드포프의 이야기 3만 불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변경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기사와 굉장히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그거까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사가 더 현명하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2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놀라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블룸버그 어널리스트가 이 글을 썼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국적이죠. 무국적. 국적이 없고 주체가 없다. 국적이 없고 주체가 없다는 건 결국 뭡니까? 전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겠죠. 달러, 엔화, 유로화, 원화 같이 그 돈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누군가는 이득이 가고 그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이해 충돌이 얽힌 그런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한 돈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탄생을 한 게, 출현을 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클 반드포프의 3만 불까지의 상승, 그리고 그 이후의 반전 드라마는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은 하락을 하지만 결국 암호화폐 비트코인만 그 빛을 보게 될 거란 얘기가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는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 주식과 쎄쎄쎄를 하면서 주식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주식도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이제 그 전환점이 서로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좀만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블룸버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글로벌 경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그 모든 투자처에서 가장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식의 예측, 그런 식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주식이 싫다, 부동산도 싫다, 오로지 비트코인, XRP, 리플,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겠다. 어쩌면 이렇게 어렵게 온 기회를 또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빛을 보지 못하셨죠. 어쨌든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미 연준의 금리 발표는 약간 유연성을 띠고 슬로우 퀵 할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분명히 꿈틀거리는 자산군은 탄생을 하고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2023년 암호화폐 시장이 펼쳐질 건지 아니면 그대로 꼬꾸라들 건지, 어쨌든 비트코인은 3일 연속 상방을 뚫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게 된다면 그 의미 자체를 조금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코인 유튜버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많죠. 지금은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거를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 일단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 그리고 무분별한 코인,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인터넷의 초창기,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2000년도에는 어쨌든 인터넷 혁명이죠. 그리고 그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고, 결국 그 진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스마트폰이죠. 데스크탑에 앉아서 인터넷을 사용을 했던 거와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는 확장성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들이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2000년도에 시작됐던 인터넷 혁명,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인터넷 혁명,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토콜은 똑같지만 그 인터넷이란 공간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인터넷 혁명이 나왔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거치겠죠. 그때도 뭐 수없이 많은 일을 하겠다는 IT 기업들이 나왔었고, 지금 와서는 몇몇 기업 외에는 모두 다 사라졌고, 그래서 제가 자꾸 99%의 암호화폐는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인터넷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분명 첫 번째 인터넷 혁명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코인이 살아남겠죠. 예를 들자면 카카오,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죠? 카카오가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이 몇 개입니까? 간단하게 전화나 톡뿐만 아니라 이제 뱅킹이 들어왔고, 그리고 유통이 들어왔고, 그리고 뱅킹이 들어옴으로써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진입을 했고, 안 들어온 게 없죠. 거의 뭐 택시,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카카오 하나로 모든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신 거예요. 어쨌든 각기 다른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형성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기보다는 그 자잘자잘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죠.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백서를 발표를 하고 업비트나 비썸, 바이낸스 이런 곳들에 상장을 해서 있지만 그 코인들을 따로따로 이해하다 보면 그런 코인들은 결국 다 사라지겠다.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인에게 편입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2의 블록체인 혁명,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우뚝 서 있는 블록체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XR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들은 디파이 따로, 나는 디파이 할게, 나는 NFT 할게, 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할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거래의 도구만 할게, 이런 코인들이 지금 거의 99%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코인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다들 이제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2000년도 그렇게 많은 각계 전투를 하겠다는 회사들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회사들을 한꺼번에 먹어버린 대형 플랫폼 회사들만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았죠. 자, 인터넷이란 게 깔려서 제2의 인터넷 혁명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원하지만 인터넷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저는 거의 100배, 1000배 더 빨리 블록체인 경제는 빠르게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어빵 굽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게 초기 인터넷 혁명. 자, 그렇다면 붕어빵 기계를 다 만들었다면 붕어빵이 나오는 건 굉장히 빠르겠죠. 어떤 시스템이든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어떤 걸 집어넣어도 너무나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리플 2023년 아머 유틸리티 포커스를 공개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대중들은 점점 그걸 알아가고 있다. 99%의 코인이 사라질 거라는 걸 모두 다 예측하고 있다. 한 놈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게 디지털이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기사들은 굉장히 어렵게 방금 제가 한 말들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기사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XRP를 갖고 계셔야 되는지 저는 주구장창 매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제발 좀 이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